충전기도 없는 핸드폰, 그리고 나의 몸뚱아리 이렇게만 딱 가지고 1시간 뒤에 문 닫는 펍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남자 2명이 침대 앞에 서 있었대요. 누가 저희 집 창문을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한테 보내고 보조 배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쥐고 누군가 오면 내가 한 대는 치고 죽으리. 다음 3번째 사건은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거는 내용이 엄청 복잡한데 일단 비엔나에 여행을 갔어요. 비엔나? 저는 되게 가보고 싶었던 도시 중 하나예요. 빌리 조엘의 비엔나 뭐 이런 노래도 좋아하기도 하고 워낙 유명하잖아요. 비엔나 커피, 뭐 비엔나 소세지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나 아니면은 역사적으로나 한국인들한테도 엄청나게 낯선 도시는 아니고, 그래서 헝가리에 사는 친구랑 비엔나에서 대충 중간쯤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비엔나로 놀러 갔는데 호텔 예약이 꼬였어요. 그래서 딱 도착했었던 시간에 이미 헝가리 친구의 열차도 연착이 되고 저의 기차도 연착이 됐는데 호텔은 무인 체크인을 하는 데였어요. 그런데 일단 내려서 너무 연착을 하고 피곤한데 물을 살 데도 없다 보니까 그 근처에 딱 하나 열어있는 펍이 있는 거예요. 막 피자 팔고 윙 팔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야, 맥주 한 잔부터 하자. 그래서 일단 내려갔죠. 근데 어머나 세상에 친구가 키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안 챙긴 거예요. 근데 무인 체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 물어볼 카운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딱 그때 크리스마스 연휴였는데 패딩도 없어. 패딩도 없고 그냥 맥주 한 잔 마시러 나온 차림으로 핸드폰, 충전기도 없는 핸드폰, 그리고 나의 몸뚱아리 이렇게만 딱 가지고 1시간 뒤에 문 닫는 펍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망했다. 급하게 근처에 있는 숙소를 잡아갔어요. 그 와중에도 거기 게스트하우스 개념인데 되게 큰 곳이 있었거든요. 제가 논란을 일으킬 만한 큰 유튜버는 아니지만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거기를 급하게 잡아갔어요. 그래서 체크인 하는데 아무래도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24시간 체크인하고 이런 편의성은 되게 좋았지만 따로 뭐 보안 절차를 하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권을 스캔을 한다던가 뭐 이런 보통의 호텔에서 하는 절차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후다닥 체크인을 하고 후다닥 얼른 새벽이었으니까 잠을 자고 나왔죠. 나와서 야, 고생했다 하고 호텔 가서 짐을 일단 찾고 씻고 나가야 되니까 호텔에 가서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서 키를 안 들고 와서 우리 어제 밖에서 잤다 하니까 엄청 미안하대요. 미안하고 아 맘마미야 하면서 주인이 이탈리안이었어. 마돈나미야 맘마미야 베리 쏘리 하고 룸을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여기서 소통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어찌됐던 저찌됐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한 명밖에 그 방에서 잘 수가 없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 명은 그 업그레이드된 호텔에서 자고 한 명은 그 아까 새벽에 임시로 잡았던 게스트하우스에 1박을 더해서 묵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자기가 키를 잃어버려서 미안하니까 자기가 거기서 자겠다 하길래 오케이 그럼 넌 거기서 자라 땡큐 하고 재밌게 놀고 각자의 숙소로 갔죠. 근데 그날 새벽에
카톡이 와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눈을 뜨니까 남자 2명이 침대 앞에 서 있었대요. 그래서 걔 너무 놀라잖아요. 갑자기 여기 왜 서 계시냐 하게 되니까 거기서도 그쪽도 당황을 한 거야. 그러더니 너 이거 네 방 맞아? 그러더래요. 내 방이지 뭔 소리야. 너네 뭐야? 하니까 우물쭈물 하더니 둘 다 나가더래요. 근데 여기서 그 방의 예약은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 그러니까 여자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죠. 그 숙소가 한국인 게스트를 많이 받는 곳이어서 여자 이름인 걸 알았을 거예요. 어쨌든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제 추측이죠. 어쨌든 그 여자 이름으로 알고 들어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게 그 방은 열쇠로 열리는 게 아니라 보통의 호텔에서 그렇듯이 키카드에 그 인식을 주고 허가를 주면 그 키로 열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에서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저희는 추측을 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카운터에 있던 남자랑 인상착의가 되게 비슷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하고 추측을 한 게 아니 그러면 그 새벽에 누구 방 안내를 해주려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이상한 게 그 전날에 저희가 각자 체크인을 했잖아요. 그때는 아무런 안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룸키 주고 굿밤 하고 갔단 말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방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체크인 했을 때랑 그 다음에 그 당일에 그 친구가 혼자 체크인 했을 때는 방 안내를 안 해줬는데 갑자기 저 사람한테만 체크인 해줬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방이 더 비싼 방인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합리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연유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찾아가서 뒤집어 엎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좀 빨리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래서 그때 경찰을 부르거나 하진 않았고 친구도 여러모로 당황했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자고 일어났다가 그 다음날에 저랑 연락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증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죠. 친구도 걔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잔 거예요. 뭐야 하고 졸려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생각을 해보니까 뭐야 이거 친구는 여잔데 친구 이름으로 예약한 방에 만약에 친구가 와서 잤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야? 하고 이제 그때서야 엄청 놀란 거죠. 아침에 돼서야. 그래서 그 친구가 나름 따졌대요. 따졌는데 모르겠다. 무슨 말 하는지. 뭔 소리냐. 이러고 그냥 제대로 된 대처를 해주지 않고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갔었어야 됐는데 저는 뭐 때문에 빨리 왔어야 했냐면 저는 그 크리스마스까지 아까 잠깐 얘기한 직장 동료분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해부터 제가 구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휴가 껴있으니까 1월 1일에 키를 바로 받을 수가 없으니 집주인한테 키를 미리 받아놓고 집을 그냥 청소만 하고 환기를 시켜놓고 나온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비엔나에 가 있는 동안 저희 동네에 엄청난 비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너 창문 열어놓고 갔던데 지금 집에 있냐? 창문 닫아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전 솔직히 이것도 좀 놀랍기도 하고 소름 끼치기도 했던 게 누가 저희 집 창문을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한테 보내고 집주인이 그걸 또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건데
그게 여긴 또 작은 동네기도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면 좀 여러 가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여기 독일에 온 지 자체가 한 2달밖에 안 되기도 했고 독일의 모든 시스템이 낯선 상태에서 집주인이랑 아규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집주인 말 들어서 알겠다, 내가 빨리 갈게 라고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너 좀 기다려 라고 하고 열차를 밀어서 경찰을 부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경찰이 얼마나 빨리 올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오스트리아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도 아니고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내 편 얼마나 들어줄지 그 절차는 얼마나 걸릴지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그냥 그래 잊어버리자, 아무도 다친 사람 없으니까 하고 그냥 끝내고 독일로 오는 열차에 몸을 실었죠. 호텔 욕을 엄청 하면서.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각자 집으로 가는데 여기서 저의 칠칠맞음이 한 번 더 드러나는 게 그 호텔 얘기를 하면서 친구랑 막 허둥지둥 하다가 흘린 건지 아니면 독일 기차에 두고 내린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보조 배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핸드폰에는 배터리가 별로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오후 5시쯤에 저희 집 근처 반호프, 그러니까 저희 집 근처 기차역에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독일 교통 어플에 따르면 한 20분 있다가 열차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어. 아니야, 그때 한 4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딩을 입을 정도로 추운 크리스마스 연휴였고요. 여기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기차역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역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 비도 왔고요. 점점 어두워지는 그 기차역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역에 내려서 버스를 환승을 해서 집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버스가 한참 기다려야 왔던 거죠. 그래서 아이고 춥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도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촌동네다 보니까 예약을 해야 오는 버스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 버스는 예약해야 온다고 안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도저히 기다릴 만한 상황이 안 되고 그럼 택시를 부를까 했는데 일단 제가 택시를 처음 불러보는데 제가 독일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나 여기 있는데 택시 불러줘, 내 핸드폰 번호 뭐야 까지는 독일어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 답변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내 얘기라도 하고 일방적으로 끊을 수라도 있는데 그때는 진짜 한마디도 못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는 못하지, 날은 점점 어두워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점점 줄어가지,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내가 뭘 한다고 해도 택시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지, 그리고 심지어 택시 넘버는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택시를 불러야 안전한 사람이 올지, 적당한 가격의 사람이 올지, 아니면 심지어 전화를 받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만큼 인터넷에서 정보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걷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독일의 겨울은 해가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심지어 12월 중순쯤은 날이 가장 어두울 시기 중에 하나라서 5시면은 새까매져요. 진짜 새까매져요. 근데 기차역에서 저희 집까지는 도보로 걸어서 1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1시간이면 그래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해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보조 배터리를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걷기 시작하고 10분쯤 지났을 때부터 해가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더니 그냥 아예 새까매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옆에 풀숲이 흔들린 소리가 들리는데 풀숲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잘 보이지 않고 그냥 진짜 새까매요. 근데 후레쉬를 켜면 배터리가 빨리 닳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함부로 소진하다가는 정말 내가 119도 못 부르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배터리는 또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서 땅만 보면서 하염없이 걷다가 이대로는 진짜 그 작중 배경이 독일은 아니지만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제가 그때까지 걷던 곳은 도보였어요. 근데 도보 옆길에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고속도로는 적어도 거기를 걸으면 고속도로는 그래도 차가 한 대씩은 왔다 갔다 하니까 불빛이 간헐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빛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고속도로가 뭐 도보라고 할 만한 게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고속도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기 전에 이만한 갓길 있죠.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도 있는 그 좁은 갓길. 그냥 거기로 계속 걸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운전하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치여 죽으면 시체라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어두웠어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나라 비닐하우스 있는 논밭 있죠.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요새 비닐하우스는 전등도 있지 거기는 전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새까매. 그래서 고속도로, 그러니까 아우토반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아우토반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국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 시속 제한이 100km인가 그런 곳입니다. 거기를 걷기 시작했어요. 비 온다고 했죠. 비 맞으면서 우산 쓰면 차에 방해가 되니까 약간 부슬비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는 맞으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곱게 접은 돌돌만 3단 우산을 이렇게 쥐고 누군가 오면 내가 한 대는 치고 죽으리 그런 생각으로 비장하게 열심히 걸었어요. 앞은 여전히 새까맣고 고속도로 그 차는 옆에 차는 시속 100km로 쌩하니 오고 왜냐? 도로에 차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편하게 달리는 거예요. 편하게 쌩 달리다가 옆에 저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는 저 여자가 한 명 처연하게 걸어가니까 오메 뭐야 하면서 이만큼 떨어져서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불빛에 의지해서 걸었습니다. 한 1시간 거리라고 했는데 걸어도 끝이 안 보이는 길이었어요. 그걸 한 30분, 35분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차가 제 옆에 또 쌩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가 설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 국도든 고속도로든 간에 그렇게 시골길에서 쌩 달리다가 설만한 곳이 전혀 아니고 교차로도 아니고 횡단보도도 아니고 그냥 도로인데 갑자기 섰어요. 서더니 저는 일단 앞으로는 가야 되니까 계속 갔죠. 저는 저대로 계속 걸어가면서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죠. 저 차에서 저 사람이 뭘 하려고 멈췄나 하고 잔뜩 긴장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 후진을 하는 거예요.
굳이는 또 왜 하지? 이렇게 쌩쌩 달린 도로에서 하고 이제 우산을 더 꽉 잡고 그 차로 갔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 차에서 운전석에서 그 차에서 갑자기 조수석 창문이 이렇게 주룩 내려가더니 어떤 여자분이 얼굴을 탁 내밀고 탈래? 하시는 거예요. 물론 독일어로 했겠죠? 탈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런 뜻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독일어와 영어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 탔어요. 타서 야, 너 너무 고맙다. 어떻게 이걸 세워줄 생각을 했냐. 버스가 안 와서 나는 이렇게 됐다. 막 주저주저 얘기하니까 그 사람도 영어를 전혀 못해. 조금 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그 동양인 여자애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으니까 살려줘야겠다 싶었나 봐요. 어디까지 가니 하길래 나 저 앞에 동네까지만 가면 돼. 바로 앞에 있는 동네야. 거기까지만 태워줘 하니까 오케이 하고 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감사를 했어요. 뭐 dankeschön, danke sehr, very much thank you, 너는 나의 생명을 살렸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It's Christmas. 그 감사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얼마나 고맙던지.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구나. 진짜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저희 동네에 무사히 도착해서 딱 내려서 집에 갈 수 있었고 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연락처나 이런 것도 안 남기고 그냥 쿨하게 가시더라고요. 만약에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분이었다면 좀 무서웠을 수 있는데 이제 또 그 마음을 아니까 여자분이니까 더 편하게 제안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 고마웠어요. 또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창문 닫고 집주인한테 야, 나 창문 닫았다. 내가 이 창문만 아니었어도 경찰에 신고도 하고 친구랑 좀 더 그 친구 위로도 좀 더 해주고 사태 해결도 한 다음에 어쩌면 그 버스가 아닌 정상적으로 오는 버스를 탔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야, 창문 닫았다 하고 문자 보냈는데 읽고 씹혔어요. 그치? 지금 생각하면 이해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잘못했던 게 맞고 집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비울 때 창문을 열고 가면 안 됐던 거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죠. 버스 빼고는 다 내 잘못이 맞아. 버스는 왜 안 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Anyway, 그런 일이 있었다. 한국 같으면은 택시를 바로 부르면 되죠. 카카오 택시 부르면 되고 카카오 택시 안 되면 진짜 시골 여행이다 싶으면 근처 마을회관이라도 가서 부탁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텐데 그렇습니다. 독일은 워낙 땅이 넓고 다닥다닥 모여 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땐 진짜 이게 맞나? 한국집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고 돌아와서 독일은 다 전체적으로 유럽이 다 그래요. 그 크리스마스가 밖에서 북적북적 노는 기간이라기보다는 연휴에는 그런데 크리스마스 당일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는 집에서 조용하게 가족들이랑 보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 동네도 다 휴일인 거예요. 마트가 아예 안 열어. 편의점 가면 되지 않냐고요? 편의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들오들 떨면서 돌아와서 뭐 따뜻한 거라도 먹고 싶은데 집에는 제가 요리를 해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뭐 그랬어요. 그러고 간단하게 먹고 마트 열 때까지 기다려서 맛있는 거 해먹고 힘내서 이사도 하고 했지만 그 연휴는 정말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